네, 매일 아침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이죠. 자, 염재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밤새 안녕 이런 얘기가 좀 들릴 정도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은데요. 자, 우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위드 코로나는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달성된 다음에 검토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시기와 관련해서 네. 9월 말에서 10월 초부터는 검토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치명률, 위중증률은 낮추되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의료 및 방역 대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지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그 동안에는 이제 코로나 몇 명이 걸렸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걸린 사람 뭐 이런 위주로 좀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를 뗄 수 없다는 어느 정도의 좀 전제를 깔고 지금 방역 대책이 세워지나 보죠? 네, 아무래도 2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정부는 국내 인구의 한 70% 정도가 1차 접종한 시점부터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국에 따르면 1차 접종이 추석 전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고요. 네. 아울러 그 정부는 4차 대유행이 급감하기보다는 9월까지는 좀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이후에 또 완만하게 꺾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뭐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백신 2차 접종까지 다 마쳤는데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전부 다 이제 백신 접종을 다 마친 셈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1차 접종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요. 수술실 CCTV 의무화 이 법안이 계속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실 폐쇄로 TV, CCTV 설치법이 국회 논의 9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요. 열람은 수사 재판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요청, 환자,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공포 시행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하더라도 열람은 또 양쪽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의료계 반발이 좀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있어요. 네, 예상대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라고 본회의 부결을 촉구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진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CCTV 설치를 해달라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실랑이 하는 통에 만약에 위험해진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예외 조항을 둔다 보네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그런 법안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복지위 통과했고 이제 또 본회의를 어떻게 통과할지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소식이 있었었는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1명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탈법, 위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해서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적발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익위 발표 뒤에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징계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74명인가요? 국회의원 중에서 12명. 국민의힘 103명 중에 12명.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많기는 한데 또 일부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어때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약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 비율을 조금은 고려했다는 말도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의견도 그러니까는 짐작이겠죠. 원래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비율을 좀 고려해서 좀 줄였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이런 않죠. 의견이라니요. 이게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예, 정확하지 않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잘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김의겸 의원이 이제 사실은 여기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 얘기는 예전에 그 흑석동 상가 관련해서 25억짜리를 이제 산 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냐 안 했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뭐 새로 밝혀진 건 없고 그냥 예전에 있었던 것을 좀 더 수사 촉구한의미였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진 못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내 말이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제 말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때 이준석 대표가 강경하게 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지 이게 조금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대처를 해 나갈지 논의를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오늘 그 회의에서 징계 수위,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도 사실 처음에 12명 뭐 다 출당 탈당 뭐 이런 거 권유 뭐 연구 제명 연구는 아니죠 제명 비례의원들 경우에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간 사람 한 비례 2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 그 전체가 다 완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냥 좀 시끄럽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못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그 지금 국민의힘 104명에 104명의 의원 중 12명이 만약에 다 출당을 할 경우에는 의석수가 그 92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개헌 저지선이 101석이 무너진다는 그런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얘기라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오늘 어떤 식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의지 표명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재인 기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간중간 그리고 끝날 때쯤에 댓글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히 저에 대한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